서울의 그 어떤 5성급 호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풍광을 만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동캣플렉스의 동캣입니다. 엄청나게 신박한 호텔이 생겼습니다. 파노라마 통창으로 보이는 한 폭의 그림, 새소리가 들리는 드넓은 루프탑, 맛있는 빵과 커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근사한 휴식처까지 산을 통째로 전세 낸 것 같은 갬성 끝판왕.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여기는 무려 서울. 하지만 도무지 서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산속에 자리 잡은 특별한 호텔. 북한산 한복판에 새로 생긴 더숲 아카데미 하우스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창 공사 중이었던 이곳이 세핑으로 재탄생을 한 거죠. 등산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산속, 100% 내 돈 내산으로 예약한 다음 차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바리케이트 지나면 주차장 등장. 투숙객 주차는 객실당 한 대 무료, 추가 한 대는 2만원의 주차비를 내야 하는 방식이에요. 야, 북한산에 이런 데가 있어? 더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죠. 4층짜리 건물에서 가장 먼저 만날 첫 번째 힐링 스팟은 1층에 위치한 더숲 베이커리예요. 커피와 빵 맛이 좋다고 벌써 소문이 났던데, 빵과 커피 주문해서 4층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강원도로 순간 이동한 느낌. 사방이 뚫린 통창으로 보이는 풍광이 압도적이에요. 거기다 한층 더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힐링 스팟은 루프탑. 오, 뷰가 미쳤네. 서울의 산을 끼고 있는 호텔 중에서 전망이 독보적인데, 한쪽으로는 산의 중턱, 한쪽으로는 능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정상, 반대쪽은 북한산에 걸쳐진 서울이 보이죠. 삭막하고 멋대가리 없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멋있어? 역시 옷이 날개라고 초록이 가득한 풍경 덕분에 도심도 꽤나 근사해 보여요. 그야말로 서울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한 느낌. 근데 빵 안 먹어? 아, 그렇네, 까먹을 뻔. 소문대로 빵이 맛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먼저 소세지 데니시부터 한 입 먹어봤는데, 오, 이 집 빵 잘하네. 소세지 쫀득하고 베샤멜 소스가 감칠맛을 더해주는데 무엇보다 데니시 빵 자체가 바삭하고 고소해요. 다음은 과일 데니시. 단면을 한번 잘라보면 잼과 커스터드 크림에 산딸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 맛은 제가 5성급 호텔 빵들도 진짜 많이 먹어봤지만 이 과일 데니시 하나만큼은 여기가 더 훌륭해요. 촉촉한 산딸기, 바삭한 데니시 빵, 마치 농장에서 바로 딴 산딸기를 가지고 데니시 빵을 만든 느낌. 다른 빵들도 다 맛있어? 제가 이 빵에 감동을 받아서 다른 것들도 많이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시그니처 아카데미 숨라떼, 직원분 알려주신 대로 먼저 섞지 않은 채로 크림을 가볍게 한 모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혀를 자극해요. 그 다음에 휘휘 저어서 마셔주면, 오, 블랙빈의 고소함과 말차의 깊은 맛, 라떼의 부드러움까지 맛이 꽤나 괜찮은데, 하지만 투숙객은 커피를 안 사 드셔도 돼요. 나 커피 좋아하는데 왜? 투숙객은 여기 머신에서 언제나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이 커피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적당한 산미와 고소함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 이날 스테이하는 동안 3잔이나 마셨어요. 근데 옷들이면 방이 좋아야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인한 다음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호텔 투숙객은 카페 이용 고객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식. 로비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호텔 전용이에요. 이걸 타면 반드시 카드키를 태그해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객실은 2층과 3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역시나 현관부터 세핑 느낌. 근데 화장실에 비데가 없는 건 아쉽네. 샤워부스 안쪽으로는 아로마티카 어메니티가 놓여있어요. 세면대와 옷장은 욕실 밖에 나와 있는 구조. 클렌징바 향기는 좋았지만 옆쪽의 슬리퍼는 너무 얇아서 아쉬웠습니다. 옷장에 샤워 가운도 따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침실 안쪽은 깔끔한 편. 트윈 침대가 놓여있고 안쪽으로 커피포트와 컵, 거기다 봄과 아침, 두 가지 티가 숲속의 호텔이란 이미지와 잘 어울려요. 냉장고엔 물 3병,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 이 방의 하이라이트, 창가의 세 번째 힐링 스팟, 근사한 평상이 보입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방석과 쿠션,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만 상 위에 놓여있는 이건 뭐냐? 웰컴푸드야? 먹는 양식 말고 마음의 양식, 공책과 연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연필 깎기예요. 웰컴 기프트로 특이하게 이런 문구류를 제공해주는데 되게 너무 소소하다. 객실에 가장 큰 선물이 남아있어요. 창문의 커튼을 열면 등장하는 북한산의 나무들, 숲속 한가운데 내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근데 이 뷰에 숨겨진 엄청난 꿀팁과 비밀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먼저 창문을 열어서 피톤치드를 좀 마셔볼게요. 오랜만에 아날로그 연필 깎기 돌려서 깎아주니까 갑자기 내 안에 예술적인 감성이 끌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감성 충전해서 노트에 시 한 편 써보겠습니다. 자, 시상을 한번 떠올려보자. 깊은 구멍에 빠진 적 있지. 가족과 친구에게 문제없이 사는 척. 뒤섞이던 자기 혐오와 오만. 잠깐 이거 랩 가사인데. 다시 한번 침착하게 시상을 떠올리면서, 나는 순수혈통 전투민족의 마지막 생존자. 100% 고집불통 내기를 걷는 삶의 개척자. 내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적 감성은 예전 노래방에서 흥얼거리던 라임이 전부. 이럴 때 좋은 방법은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네 번째 힐링 스팟 사이마루로 가볼게요.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프라이빗한 독서 공간, 마룻바닥과 좌식의자, 통창으로 보이는 나무와 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잡생각은 사라졌는데 시상은 1도 떠오르지가 않네. 원래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아웃풋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반대쪽에 위치한 5번째 힐링 스팟 사이서가 도서관으로 가볼게요. 세핑 도서들을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공간. 근데 직원분이 없네. 자율적으로 대출 서류 작성하고 빌려가는 방식. 저 역시 책 한 권 골라봤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 근데 독서를 시작하니까 졸음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잠 깨기 위해서 운동부터 해볼게요. 헬스장 있어? 아니요. 하지만 여기는 북한산, 등산이 가능하죠. 차량 진입구 옆쪽 등산로를 통해 구청 계곡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요랑 낙석 때문에 지금은 통제 중. 그래도 옆쪽 등산로를 통해 진달래 능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등산도 즐길 수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짧아도 왕복 3시간 코스. 그냥 편하게 시원한 공기 마셔봐. 북한산도 편하게 즐기고. 이 호텔의 장점은 바로 위치. 울창한 북한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을 한 바퀴 걷기만 해도 충분한 피톤치드 흡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도 나름 산이라고. 오르막길 잠깐 걸었다고 배가 고프네. 그러니까 등산 후에 먹기 좋은 음식을 골라볼게요.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할 때 어울리는 메뉴, 콩국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숙소에서 차로 3분, 밀콩 재면소로 갔어요. 가게 앞에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식당. 근데 콩국수 한 그릇 주문했더니 콩죽이 먼저 나와요. 콩의 향기가 상당히 진하네. 콩국수 맛은 어때? 부드럽고 매끈한 콩물 아니고 서리태 입자가 살아있는 걸쭉한 느낌. 거기다 직접 뽑아낸 생면이 상당히 쫄깃해요. 콩국수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문용으로는 비추. 하지만 콩국수 좀 드시는 분들, 그중에 서리태 콩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괜찮은 곳. 과일로 단맛을 낸 김치는 호불호가 없을 맛이에요. 저 역시 시원하게 콩국물로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다시 마음을 채울 시간. 6번째 힐링 스팟 아카데미 하우스 단지 내부 갤러리 새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 제가 갔을 땐 숲을 거닐다란 무료 전시가 진행 중이었어요. 커다란 벽에 몰아치는 파도와 살랑대는 깃털까지 분위기 꽤나 근사하지만, 그렇지만 전시보다 훨씬 더 근사한 건 자연이 주는 신비함, 고즈넉하고 느긋하니 운치가 있죠. 이렇게 멍 때리는 게 얼마만이야. 그렇게 잠시 공상에 잠기다가 어느새 건물의 불이 밝혀지고 이제 여기 더숲에서 준비한 야심찬 공간 레스토랑 더숲 다이닝으로 가보겠습니다. 빵이 맛있었으니까 식사도 맛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보리새우 토마토 파스타 하나 주문했어요. 커다란 보리새우 2개랑 파스타면에 치즈, 그 위에 토마토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새우의 향이 좋고 맛도 고소하니 근사했지만 면과 소스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척이나 맛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피클. 그중에 왼쪽에 보이는 도라지 피클. 쌉싸람과 달콤함의 아삭함이 섞인 식감까지 근사해요. 근데 이 피클 먹으러 여기 레스토랑 방문하기엔 가격이 27,000원. 가성비가 별로네.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근처에 소문난 돈부리 맛집 붕잔에서 카치동 하나 주문해봤어요. 근데 좀 초라해 보이는 모양새를 보니까 레스토랑 스파게티만큼 맛있기는 어려. 맛있습니다. 여기가 7번째 힐링 스팟이네. 소스도 과하지 않고 고기도 부드럽고 위에 얹어진 계란까지 조화가 완벽한 편. 한 그릇 다 먹어서 배가 터지기 직전. 이제 8번째 힐링 스팟을 만나러 나가볼 시간이에요. 아까 왔던 카페 아니야? 이 카페는 뷰가 좋은 좌석은 오픈런이 필수. 하지만 영업이 끝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투숙객 한정으로 라운지처럼 출입이 가능해요. 이곳에 VIP가 되어서 낮에 구경하지 못했던 신기한 그림책 전시도 관람하고 갤러리의 작품도 구경하고 무엇보다 자리 맞기 힘든 좌석, 창가에 앉아서 근사한 야경도 감상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인 보너스, 5층으로 올라가면 역시나 아무도 없죠. 밖으로 걸어 나간 다음 멀리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잠실 롯데타워의 야경, 남산 엔타워 야경이 부럽지 않을 정도. 그렇게 환상적인 라운지와 루프탑을 전세 낸 듯 감성 풀충전. 이 느낌으로 시상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랑 아침이네. 조식 뷔페는 투숙객 숫자가 늘어나야 운영을 시작할 예정. 가격은 19,000원으로 준비 중이고 어제 보여드린 더숲 다이닝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투숙객이 부족하면 뷔페 운영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지금은 조식 바구니를 무료로 제공해주니까. 라운지에서 무료 커피까지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4층으로 진입. 이 카페의 오픈 시간은 10시. 그러니까 아침에도 전세 낸 듯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 풍광이 괜찮으려나? 라고 생각한 건 괜한 걱정. 와 진짜 미쳤네. 북한 산속에서 마셔주는 커피, 그리고 도시락 오픈, 빵은 오렌지 시폰, 크로아상, 그리고 플레인 스콘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스도 2잔 제공해 주셨는데 멋진 풍경을 반찬으로 크로아상 먹어주고 이번에도 2차 이동 루프탑으로 올라갔어요. 와 아침에 여긴 무조건 오셔야 돼요. 새소리가 사방팔방에서 서라운드로 들려오는데 이른 아침 등산해야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말 손쉽게 누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책은 안 읽는 거야? 책 읽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베르 까미가 너무 요절했고 유명해지기 전에 병마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떠돌았단 사실, 딱 저자 소개까지 읽었어요. 그래도 도파민 자극 없이 느끼는 여유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있습니다. 숲속에 둘러싸여서 차 한 잔 내려 마셔주면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기분. 그럼 예약하고 한번 가볼까?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동캐 꿀팁. 여기 더숲 아카데미 하우스는 뷰가 핵심. 하지만 객실의 위치에 따라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에요. 북한산 쪽으로 뷰가 열려있는 객실들은 꽤나 고즈넉하고 시원하지만 뒤쪽 청기와 건물이 보이는 방향과 주차장 쪽 뷰는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룸 타입이 북한산이 보이는 뷰와 코트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주차장에 보이는 객실과 청기와 건물이 앞을 딱 가로막은 객실을 따로 코트뷰로 분류를 해둔 거죠. 그럼 코치뷰 말고 다른 객실로 예약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엄청난 함정. 북한산이 보이는 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나무가 살짝이라도 보이면 북한산이 보이는 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인터넷으로 예약 시에 고층 객실과 뷰에 대한 요청사항을 남겨도 보장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전화로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야 되는데 가보지 않고는 정확한 호수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다녀온 제가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호텔의 예약 취소 가능 일자는 8일 전 0시까지. 그 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취소 수수료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늦어도 9일에서 10일 전 예약 완료 후 더숲 아카데미 하우스로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배정 가능한 객실의 호수를 물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면의 위쪽과 오른쪽 객실 중에 1호부터 6호 아니면 8호나 9호를 배정받아야 시원한 뷰 확보가 가능해요. 만약 그쪽 객실 받을 수 없다면 예약을 취소하시는 게 낫습니다. 3층을 받으면 더 좋지만 방향만 괜찮다면 2층도 충분히 훌륭한 편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거 참고해서 예약한다. 아직 한 발 남았죠. 100% 내돈내산으로 다녀왔으니까 이제 단점을 알려드릴 시간. 먼저 첫 번째 단점은 체크인이 4시로 좀 늦은 편이에요. 대신 체크아웃이 12시니까 괜찮네. 이어지는 두 번째 단점은 투숙 인원. 객실당 정원이 더블과 트윈은 2명, 트리플은 3명, 패밀리 스위트는 4명으로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인원 추가가 불가능해요. 인원수 맞춰서 예약하면 되잖아. 세 번째 단점은 TV가 없어요. 이곳은 북스테이와 힐링을 표방하는 곳. 도파민에서 원천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등산하고 책 읽고 피톤치드 마시면 되지. 네 번째 단점 추가. 화장실 들어가는 길에도 턱이 있고 침대 쪽으로도 단차 발생. 평상 역시 걸려 넘어지기 위험한 구조예요. 그 정도 감수 가능하지. 다섯 번째 단점은 객실의 하드웨어. 수압이 좀 부족하고 온수가 가끔 약해지는 느낌. 거기다 현재는 난방과 냉방 중 하나만 가동이 가능해요. 제가 갔던 4월엔 냉방만 가능했는데 환절기에 밤에는 쌀쌀한 우풍 때문에 춥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점은 새집 냄새. 이날 방향제 뿌리고 문을 열어두니까 괜찮아지긴 했는데 예민한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가격은 얼만데? 평상이 있는 객실은 평일 1박에 15만원 이상, 주말은 2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 숲이랑 책, 빵과 명상 이런데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분명히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이죠. 맞아, 숙박은 좀 부담된다. 그래서 꿀팁 추가. 서울의 그 어떤 5성급 호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풍광을 만나는 방법. 베이커리 카페만 이용을 하는 거죠. 카페 이용 시에 2시간 주차 무료. 무엇보다 오전 시간에 선선한 북한산의 공기를 편하게 마시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꽤나 괜찮은 장소예요. 그리고 숙박을 하면 이곳을 VIP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추가적인 장점. 저 역시 북한산의 풍광을 실컷 즐기면서 이번 1박 2일 동안 열심히 써본 시를 한번 읊어볼게요. 북한산에 가면 빵도 있고 다이닝도 있고 호텔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지금 장난해? 아니 그게 아니고 매일같이 새소리는 내 귀에 부딪히고 있겠지만 난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 그건 내 삶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끔씩은 정신없는 일상에서 탈출한 다음 숲과 자연이 준비해둔 선물을 즐기면서 자신의 인생의 짧은 시 한 줄을 남겨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